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7억이 전부 날아갔다고요? 엄마, 정말 사기당하신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한순간에? 2019년 3월 오후 2시 강남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새 아들이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냉정한 현실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 7억 원, 회수 가능성 0%. 65세 박순옥 할머니는 그저 담담히 아들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기 사건이 새 아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 역전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65세 박순옥은 35년간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새 아들을 건사한 이 시대의 위대한 어머니 중 한 명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그 긴 세월의 결실이었죠. 남편은 막내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순옥은 혼자 힘으로 식당을 꾸려왔습니다. 그렇게 35년에 걸쳐 세 아들 모두 공부시켜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러고도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바쳐 훌륭하게 키워낸 자랑스런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마저 자리를 잡은 시점에 순옥은 평생을 일궈온 식당을 정리하였습니다. 권리금까지 합쳐 7억이 손에 들어왔을 때 순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었죠.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3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작년 12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최 사장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함도 그럴듯했습니다. 미래건설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죠. 할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에 돈 맡겨봤자 이자가 뭐 됩니까? 제가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드리죠. 정부 공공사업이라 100% 안전합니다. 최 사장은 판교 재개발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1년 뒤면 최소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죠. 할머님, 의심되시면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서류도 다 보여드리고 계약서도 법무법인에서 검토받은 겁니다. 최 사장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가보니 정말 그럴듯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10명 넘게 일하고 있었고 벽에는 각종 인허가 서류와 사업계획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님, 여기 보세요. 이게 정부 승인 서류고요. 이건 감정평가서입니다. 저희는 이미 50명 넘는 분들께 투자를 받았어요. 실제로 투자했다는 사람들의 명단도 보여줬습니다. 이름 옆에는 투자 금액과 예상 수익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10억까지 다들 큰 돈을 맡겼더군요. 1년만 기다리시면 11억이 됩니다. 할머님, 노후가 얼마나 편안해지시겠어요? 순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돈 7억이 1년 만에 11억이 된다니 그 돈이면 나의 노후는 물론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통 크게 용돈 한번 챙겨줄 수 있을 테죠. 게다가 최 사장은 자신도 3억을 투자했다며 통장 사본까지 보여줬습니다. 제 돈도 걸려 있으니까 책임지고 관리하죠. 저도 이 사업으로 은퇴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순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7억 원 전액을 최 사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영수증도 받았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옥은 설렜습니다. 1년 후면 11억, 그 돈으로 새 아들에게 각각 1억씩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죠.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순옥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할머니, 이미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최 모 씨는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요.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7억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검거되어도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순옥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교 재개발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실도 직원들도 서류도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말이죠. 순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암 수술을 받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옥이 사는 곳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할 때 전세금을 빼서 투자금에 보탰었죠. 이제 남은 건 32만 원과 국민연금 월 4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도 못 낼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새 아들에게 차례로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아들들이라면 어머니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를 말이죠. 첫째 성훈이는 42세로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아내, 두 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성진이는 39세로 병원 의사였습니다. 분당에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죠. 막내 성민이는 36세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큰아들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성훈이가 제일 형편이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옥은 그때 몰랐습니다. 큰아들의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7억이 사라진 이야기를 하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면 평생을 키워준 어머니를 분명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 지혜가 나타났는데 순옥의 얼굴을 보자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 한마디에서 순옥은 느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을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선 순옥의 눈에 들어온 것은 70인치 대형 TV와 고급 가죽 소파였습니다. 벽에는 해외여행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빼곡히 걸려 있었죠. 지난 추석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빠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혜는 소파에 앉으란 말도 않고 현관 근처에 서 있게 했습니다. 순옥은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섰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경찰서 접수증과 텅 빈 통장이 들어 있었죠. 성훈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 괜찮으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기를 당했어. 평생 모은 돈 7억을 다 날렸단다.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정보다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7억이요? 어머님이 그렇게 큰 돈이 있었어요? 식당 정리하고 모은 거야. 노후 자금이었는데. 투자 사기를 당했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희한테 왜 오신 거예요? 지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순옥이 기대했던 어머니, 큰일이시네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월세도 못 낼 형편이라서. 안 돼요. 지혜는 즉답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없어요. 애들 방, 안방, 그리고 오빠 서재까지. 어머님 들어가실 방이 없다고요. 거실에서라도. 어머님,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애들 학원비만 월 300만 원이고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에요. 아시죠? 강남 아파트값이 얼마나 하는지. 순옥은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순옥이 식당하면서 번 돈 2억을 보태서 산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성훈이가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이 부족하다며 울상을 짓기에 어머니가 도와줬던 겁니다. 그때 엄마가 도와준 2억은 그건 그때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빌린 거예요? 준 거잖아요. 지금 와서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훈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성훈은 어머니를 보고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의 표정을 살폈죠. 지혜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걸 본 성우는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7억을 사기당한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당분간만이라도 여기서 지내고 싶다는 것을요. 성운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혜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신호를 본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솔직히 애들 학원비랑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엄마가 얼마 안 먹어. 그냥 잠자리만. 엄마, 그게 아니라. 성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안 된다는 말을 직접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어머님, 차라리 큰 도련님한테 가보세요. 의사라서 저희보다 형편이 나을 텐데요.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책임을 동생에게 떠넘기는 말투였습니다. 아니면 막내 도련님도 있잖아요. 요새 회사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순옥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키운 큰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5년 전 2억을 보탤 때는 엄마 사랑해요. 평생 보답할게요라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폐를 끼치려던 건 아니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형편이. 성운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순옥은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죠. 순옥은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다르겠지. 성진이는 착한 아이니까. 순옥은 희망을 품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아들 성진이라면 어머니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사라서 형편도 괜찮고 성격도 형보다는 따뜻했으니까요. 분당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순옥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성진아, 엄마가 지금 너한테 가는 중이야. 집에 있니? 네, 있는데요. 갑자기 왜요? 가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성진이네 집은 병원 근처의 중형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둘째 며느리인 수정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수정의 표정도 썩 환영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순옥은 이미 큰아들네 집에서 경험한 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성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쉬고 있던 참이었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안 말씀하시고. 순옥은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7억을 사기당한 것, 월세도 못 낼 형편이 된 것, 도와달라는 것을요.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수정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안 됐네요. 그런데 당분간만이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엄마가 방 한 칸만. 어머님,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병원 개업할 때 대출받은 거 아직 다 안 갚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엄마 밥도 많이 안 먹어.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수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방이 없어요. 애들 방, 안방, 그리고 오빠 진료 준비하는 서재까지. 어디에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요. 성진은 아내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형한테는 가봤어요? 응, 거기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성민이한테 가보세요. 막내니까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순옥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울음이 나올 뻔했죠. 너희 형제끼리 의논해서 돌아가면서라도. 어머님, 그건 좀. 수정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어머님 모시는 건 장남 책임 아닌가요? 형님한테 다시 말씀하세요.
순옥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큰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냉정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제가 용돈이라도. 성진이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순옥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왜 그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은행에 넣어두지. 책망하는 투였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어머니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구나. 이제 남은 건 막내 성민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형들보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무역회사 사장이긴 하나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터라 수입이 불안정했죠. 그런 막내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순옥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었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까요? 저녁 9시 순옥은 결국 막내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내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성민아, 엄마가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금요? 어디세요? 분당역이야. 제가 지금 차 가지고 나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30분 후 낡은 소나타가 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성민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민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차 안에서 순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7억을 사기당한 것, 큰아들과 둘째에게 거절당한 것, 갈 곳이 없다는 것까지. 성민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들이 그랬다고요? 엄마를 내쫓았어요? 내쫓은 건 아니고. 형편이 어렵다고. 무슨 형편이 어려워요? 형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둘째 형은 병원 하는데.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당연히 엄마가 우리 집에 계셔야죠. 성민아, 너희 집도 좁잖니?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싫어하면. 엄마, 제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성민이는 구로구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1억 5천에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 민지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성민이가 미리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지는 순옥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안 돼. 너희가 안방을 써야지. 괜찮아요. 저희는 젊으니까요. 어머님이 편하게 주무셔야죠.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까지. 형들네 집에서는 물 한 잔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입맛 없으시겠지만 기운 차리셔야죠.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식사 후 성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들한테 연락할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 마. 걔들도 사정이 있을 거야. 무슨 사정이요? 특히 큰형은 그러면 안 되죠. 엄마가 5년 전에 아파트 구하라고 2억 보탰잖아요. 그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순옥은 성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짐 되기 싫다. 빨리 일자리 구해서 독립할게. 엄마, 65세에 무슨 일자리요? 그냥 여기 계세요. 제가 모실게요. 성민아. 엄마, 저 돈은 없어도 효도할 마음은 있어요. 형들이 안 하면 제가 할게요.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큰아들네보다 가난해도 진심이 있는 막내네 집이 더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민지야, 엄마가 밥은 할게. 너는 출근 준비해. 어머님, 괜찮아. 엄마가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집안일은 엄마가 할게. 그날부터 순옥은 막내네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식사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죠. 엄마, 오늘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가요. 성민이는 자기 돈을 아껴가며 어머니 병원비를 챙겼습니다. 옷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줬습니다. 순옥은 그런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중고차 수입 사업 말이에요. 친구가 제안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성민이는 3년 전부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동남아에서 자파를 수입해서 파는 일이었죠. 수입은 불안정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중고차? 네, 일본에서 중고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거예요. 요즘 일본 엔화가 약세라서 기회래요. 순옥은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요? 응, 엄마가 35년 동안 장사했잖니. 손님 상대하는 건 자신 있어.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은혜를 갚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 순옥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인생 역전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3개월 후 성민이는 친구와 함께 중고차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은 성민이가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순옥은 사무실 관리와 고객 응대를 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걱정했지만 순옥은 오히려 활기찼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이렇게 일하는 게 훨씬 좋아. 사무실은 구로구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3개와 간이 소파가 전부였죠. 하지만 순옥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차 한 대를 팔았습니다. 수익은 300만 원. 둘째 달에는 3대를 팔았습니다. 수익은 800만 원. 순옥의 친절한 응대와 성민이의 성실한 일처리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어머니 때문에 온다니까요. 엄마가 워낙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순옥은 3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고 차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점도 숨기지 않았죠. 사장님, 이 차 사고 난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왼쪽 뒷문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가격을 200만 원 낮췄습니다. 정직한 장사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순옥을 신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월 매출이 2억을 넘었습니다. 순이익은 2천만 원. 성민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줄은. 잘하고 있어, 성민아. 계속 정직하게 하면 돼. 1년이 지나자 직원을 3명 더 고용했습니다. 사무실도 2배로 넓혔습니다. 매출은 월 5억을 넘어섰고 순이익은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옥의 친절한 응대, 정직한 장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엄마,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요. 이 좁은 빌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여기서 다시 시작했잖니. 하지만 민지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송파구의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세금 4억은 사업 수익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지점을 하나 더 냈고 직원은 10명이 넘었습니다. 연 매출 50억, 순이익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성민이는 어머니를 주주로 등록했습니다. 집은 30%를 드린 겁니다. 엄마, 이건 엄마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사업도 없었어요. 성민아, 그리고 엄마, 이제 월급도 드릴게요. 월 500만 원씩. 순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갈 곳 없이 떠돌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사업주주가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 딜러십도 따냈습니다. 일본 도요타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연 매출 100억, 순이익 20억. 성민이는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지분 수익만 해도 연 6억이 넘었습니다. 엄마,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사요. 투자용으로요. 그래, 그러자. 순옥은 강남 대치동에 50평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가격은 25억.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샀습니다. 서초동에 40평, 20억짜리를요. 4년째 되던 해 성민이의 회사는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직원은 50명, 연 매출 200억을 달성했습니다. 순옥은 이제 자산이 100억이 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3년 전 7억을 날렸던 그 노인이 말이죠. 어느 날 순옥은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강남 대치동 아파트 말이야. 그거 너 줄게. 명예 이전할 거야. 엄마, 그건 엄마 거잖아요. 아니야. 너 줄 거야. 그리고 서초동 상가도 사줄게. 35억짜리로. 엄마, 너 평생 엄마 잘 모셨어. 형들은 외면했는데 너만 엄마를 받아줬잖니. 이건 당연한 거야. 성민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순옥은 법무사를 불러 증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25억, 서초동 상가 35억, 총 60억을 성민이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30%도 모두 성민이 명의로 넘겼습니다. 순옥은 이제 현금 30억과 서초동 아파트 20억만 남겼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면 됐어. 엄마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 너는 앞으로 더 크게 사업해. 성민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4년 전 갈 곳 없던 어머니를 받아준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막내 성민이가 대박이 났다는 것, 순옥 할머니가 재기에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성민이에게 수십억을 증여했다는 것까지. 어느 날 큰아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4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저 성훈이에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냉정하게 문전박대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했어요. 그래서?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이제 제대로 모실게요. 순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훈아, 너 소식 들었구나. 엄마가 돈 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거짓말하지 마. 순옥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성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성진이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 엄마를 내쫓은 거요. 제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방도 마련해놨어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진아, 4년 전에는 방이 없다고 했잖니. 갑자기 방이 생겼니? 그게. 됐어. 나한테 무슨 볼일 있으면 성민이한테 연락해. 순옥은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아들이 함께 성민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옥은 그들을 거실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얘기하자. 엄마. 성훈과 성진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엄마가 7억 날렸을 때, 갈 곳 없을 때, 너희는 뭐 했니?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야. 특히 성훈이 너는 엄마가 강남 아파트 사는데 2억씩 보탰을 때는 고맙다고 했잖니. 그런데 엄마가 어려울 때는 외면했어. 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워?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유럽 여행 다니면서? 순옥은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쳐? 아니야. 너희는 엄마한테 돈이 생겼으니까 왔을 뿐이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4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왜 지금 왔어?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렴.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뭐예요? 증여계약서야. 엄마가 성민이한테 준 거. 성훈과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25억, 서초동 상가 10억, 회사 지분 30%. 전부 성민이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요? 너희 아무것도 없어.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라면 엄마가 어려울 때 도와줬어야지. 너희는 자식 자격이 없어. 엄마, 제발.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순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두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형님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지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식이 있어. 진짜 자식과 가짜 자식? 진짜 자식은 부모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줘. 가짜 자식은 부모한테 돈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날 밤 성훈과 성진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형, 우리 정말 바보였어. 그때 엄마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래도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자식인데 한 푼도 안 준다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 엄마 외면했잖아. 성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우리 지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간 거야? 돈 때문에 간 거잖아. 성훈의 말에 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성훈의 아내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혜예요. 순옥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습니다. 뭐하러 왔니? 어머님, 제가 4년 전에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됐어. 돌아가.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은 내가 사기당했을 때 어디 있었니? 보고 싶다는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지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너희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야. 순옥은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옥은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유언장을 쓸 거야. 엄마,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유언장이에요? 아니야. 지금 써둬야 해. 나중에 형들이 문제 일으킬까봐. 순옥은 법무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 성민이에게 상속한다. 큰아들 성훈과 둘째 성진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법무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아드님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유언장 마지막에 순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아들 성훈과 둘째 성진에게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외면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늦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순옥은 홀가분했습니다. 할 일을 다한 기분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았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성민이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연 매출 500억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순옥이 증여한 재산도 가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50억, 서초동 상가는 20억이 되었죠.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성민아. 내가 잘한 거야. 어느 날 순옥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두 딸,
10살 서연이와 6살 서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천사래요. 천사? 할머니가? 네. 우리 아빠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대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천사라니 그냥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아들 성훈이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훈은 멈춰섰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손주들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순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순옥은 성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 이제 와서? 엄마, 제발. 성훈아, 너 5년 동안 뭐 했니? 엄마 생각한 적 있어? 없잖아. 그냥 엄마한테 재산 못 받는 게 억울해서 후회하는 거지.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됐어. 이제 그만 가. 손주들 보기 민망하게. 순옥은 서연이와 서윤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성훈이 무릎을 꿇고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정말 아무도 아니에요? 응, 아무도 아니야. 순옥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형 만났다면서요? 응, 공원에서. 형이 뭐래요? 용서해달래.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했지. 성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형들이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성민아. 순옥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세상에는 피를 나눈 가족과 진짜 가족이 있어.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너처럼. 성민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내가 고마워야지. 너 아니었으면 엄마 어떻게 됐겠니? 그날 밤 순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5년 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오늘 공원에서 성훈이를 만났다. 5년 만이었다. 많이 늙었더라.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너무 냉정한 엄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한 달 후 둘째 성진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수정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순옥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때는 왜 안 보고 싶어 했어? 어머님. 수정아, 너 기억나니? 5년 전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도 왜 그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라고 했잖아.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니?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다야? 순옥은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순옥은 72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성민이네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셋째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아들이래요. 정말? 우리 손자 생기는구나. 순옥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아들 이름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기,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야. 재기, 좋은 이름이에요. 그해 겨울, 손자 재기가 태어났습니다. 순옥은 손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기야, 할머니처럼 살아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렴. 그날 밤 순옥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2031년 12월 10일. 오늘 손자 제기가 태어났다. 7억을 날린 지 7년이 지났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행복하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성민이와 민지, 그리고 손주들.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일기를 덮고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한 것도,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려울 때 외면하기를요. 그리고 순옥도 선택했습니다. 진짜 가족만 남기기를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7억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듯 했지만 오히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돈이 있을 때는 2억씩이나 받아갔지만 정작 어머니가 어려울 때는 외면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병원 원장씩이나 되어서 방 한 칸 내주지 않았고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가난해도 어머니를 받아들였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막내에게만 모든 것을 물려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옥 할머니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